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지역, 전국 도시정책의 실험실로 불리는 곳,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성수동을 만드신 분, 여타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번 만나면 꼭 팬이 된다는 우리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오늘 젊은 층의 지지가 특별히 두터운 걸로 알려진 우리 선생님 모시고 네. 많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수동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게 네. 제일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히 조연이고자 했습니다. 조연. 조연. 예, 그래서 기업과 주민들이 주연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연이었고 저희는 플랫폼이고자 했고 기업과 주민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기업과 주민이 열심히 이제 하시려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뭐 물꼬를 저희들이 터준다든지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예산적 뒷받침 이걸 저희들이 하고 기업과 주민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지금의 성수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고 뭐 핵심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핵심 비결입니다. 겸손. 예,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관이 주도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후발국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면 추격자 모델일 때는 가능한 거였는데 네. 저희가 선진국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디 가서 뭐 사실은 크게 뭐 배워가지고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이 주도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 하던 말로 기업과 국민의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행정이나 정치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면 정치가 문제예요. 못 따라가면 행정이 뒤를 잘 받침하자. 네네. 그러면 세계 인류인 기업과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잘 뒷받침하면 제가 세계 인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성수동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성공하면서 오늘날 성수동이 이루어진 거죠. 네, 예. 저희 진행자님께서 지금 영업 비밀을 좀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성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전국 표준이 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반지하 전수조사, 필수 노동자 보호, 지역 상권법 모델, 그리고 초등학교 복합화, 횡단보도 바닥불빛. 이거 감동적이죠. 네. 맞아요. 이것까지 이 아이디어는 진짜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주민들의 요청, 민원이었습니다. 아니, 민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의 바람이잖아요. 주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하루에도 막 수십 건씩 오는 건데 그 바람을 잘 연구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주민들 입장에 들은 소리는 이제 어르신 말씀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계속 또는 검토만 해. 예산이 없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검토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최소한 옳은 의견이고 마땅한 의견이라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자세를 바꾸면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전 초등학교 복합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멋있더라. 네. 그런데 제가 오신다고 해서 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성동구의 스마트 3종 세트가 유명하다는데 그게 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많이 문자가 왔는데 그건 뭐예요? 예, 이제 그 스마트 삼성 세트도 주민들이 원하신 걸 저희가 연구해 갖고 만들어진 건데요. 예. 하나는 이제 요즘 이게 전국에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스마트 횡단보도, 네, 네. 스마트 횡단보도.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바둑 신호등, 그다음에 차량 정지선을 어기면 횡단보도 정지선을 어기면 번호가 뜨는. 그래서 한 번 어기면 꼼짝마? 이런 거네요. 그다음부터는 모두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횡단보도를 멀리서 보면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행인이 지나가는 무단횡단 하는지 아닌지 잘 못 보니까. 근데 여기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집중 조명을 하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스몬비를 막는 차원에서 바닥 신호등을 했는데 이걸 지나가면 음성이 크게 울립니다. 이게 정지선 위반했다. 뒤로 좀 빠져주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교통사고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교통사고를 저희가 60% 줄였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이런 그리고 분이 왜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중상의 경우는 80% 줄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속도를 줄이니까 그리고 스몬비 이게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전국으로 이게 이제 네네. 확산시키고 있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 이거는 이제 동네 많이 생겼죠. 네, 좋아요. 이것도 네. 이제 저희가 왜 지하철은 그나마 들어가면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데 왜 버스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냐? 네. 이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맞아요. 자, 제가 판교 보니까 현대백화점 앞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그 겨울에 엄청 추움에 달달 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대단해요. 그러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걸 만들어 보자. 우리 네. 이쯤에서 박수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낸 게 스마트 쉼터인데 그게 이제 지금은 미세먼지 그것도 이제 다 정화가 되고 네. 그 안에서 충전도 되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 네.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는 학생들은 거기서 만남의 장소들 활용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특히 더 발전하는 거 이제 안심 공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도 꽤 있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위험하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이제 저희가 그 CCTV로 다 확인해서 그거 너무 좋네요.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을 연계해서 출동을 시킵니다. 파출소 역할도 하는 네, 거네요. 긴급 일종의. 대피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겨울 같은 경우는 취객들이 거기서 겨우 이렇게 몸을 녹이는 그런 공간들로도 쓰고 그런데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마트 흡연부스인데요. 이 흡연부스가 도심의 갈등을 엄청나게 야기를 시킵니다. 왜 담배 펴? 이거. 예. 근데 삿대질. 이 흡연 공간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놔도 잘 안 들어가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담배를 피면 서로 옷에 불편해. 다 묻고 네. 그렇게 나오면 이게 그렇죠.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인근에서는 담배 냄새 때문에 거기가 아주 기피 장소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서로 엄청난 갈등인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의 음압 시설을 이 흡연부스 안에 넣고 완전히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그리고 문이 열려도 음압 시설이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배 피는 분들도 담배 연기가 바로 빨리 올라가니까 옷에 안 묻고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흡연부스인지도 몰라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그 인근에 1년에 한 300건씩 되던 흡연 비흡연 간의 민원이 네. 그거 설치하고 제로가 됐습니다. 담배 꽁초도 막 길에 버리고. 막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다 담배꽁초 버리면 이걸 저희가 분쇄해서 재활용을 다 하게. 재활용까지.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너무 꼼꼼하죠. 스마트 흡연 부스인데요. 섬세한 난자신데. 하나하나 너무 정말 생활 밀착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곳이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뭐 빠르게 베끼신 겁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드림 사업도 있고요. 산업 안전 기동대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냥 드림 사업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드림 사업은 이제 코로나 장발장이란 말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때 코로나 위기 때 맞아요. 뭐 음식물 이렇게 먹었다가 그걸로 장발장이 돼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제 그런 건 없자라고 해서 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이제 지사하실 때 만든 건데요. 네. 그걸 하시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런 효과를 보셔서 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 궁핍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먹을 게 갑자기 없었다든지 네네. 무슨 생필품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근데 그거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일단 드립니다. 필요한 거를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그러네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러 오신 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대신 그분들이 왜 이게 위기에 처했는지를
저희 그 복지사들이 다 체크를 해요. 감동적이네요. 예, 그래서 추가로 도울 일을 저희가 찾아서 네. 이제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거기서 너무 성공을 해서 이런 성공한 일은 바로 저희가 또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배워서 이제 하자 그런 네. 취지고요. 저희께 이제 아까 말했던 스마트 3종 세트 이런 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듯이 네. 저희도 전국에서 잘한 사업은 바로바로 저희가 쓰는데 여기 이렇게 글 잘한 중에 사업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써.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한 거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성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사를 가야 되나? 예, 저는 지금 다른 데 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런 많은 좋은 정책이 어떤 특정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보시기에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네. 그리고 뒤에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참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그 손목 닥터 9988 뭐 그거 있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하면 아, 이렇게 계산해 갖고 네, 포인트 포인트 쌓이는 주고 뭐 이런 네네. 건데 그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 손목 다터 9988. 예. 그 정도 생각이 좀 나고요. 네. 어, 약소하네요. 네. 예, 못했다고 보면 도시에 대한 비전 이런 게 뭐 목표 서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향성. 예, 네. 방향성 그거를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그걸 시민들과 공유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많은 돈이 드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네. 시민들이 동의가 잘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서울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당신께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공유하는 목표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맥락과 철학이 있어야지 방향성이 보일 텐데 약간 좀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묘 대표적으로 종묘 예. 앞에 무엇인가 거대한 걸 짓겠다. 또 한강버스 최근에 뭐 이거 포기한 것 같지만 어쨌든 또 광화문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조형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거나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네요. 어떤 사업을 하면 네. 이 각각 그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많게는 5천억도 들고 그다음에 3천억도 드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왜 하는지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한강버스는 왜 하는지 갑자기 그 광화문 앞에 감사회장을 왜 하는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노들섬 그 계획을 또 발표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맥락을 갖고 진행이 되는 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관광 서울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뭘로 서울이 지금 가자는 건지에 대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건건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서울시청이 디자인 서울 해놓고 서울시청 망가뜨리는 거 보고서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다. 맞아요. 건물. 또 하나는 저기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그게 개장하고 나면 세계 4대 미술관이 될 텐데 거기다 이념적으로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한강에 그 둥둥 떠다니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서울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맞춰서 사업들이 배치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맥락으로 가는구나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했는데 도저히 맥락 없이 가는 건 목표가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네. 그런데 목표와 비전이 없는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시가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끼리 불편하게 갈등하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저는
어떤 리더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결여됐다. 네, 뭐 조금 그런 것 같다. 아쉽다. 예, 아쉽습니다. 형용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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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동구의 실험은 결국 서울의 미래 전략과도 일치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은 비전과 목표가 뭔가요? 아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네. 서울시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이제 제 생각 평상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글로벌 G2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양의 뉴욕이 있으면 네. 동양엔 서울, 아시아엔 서울 이런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잡고 서양은 뉴욕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런던도 있고 하지만 네. 메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듯이 저희는 동양의 어떤 G2 그래서 서양의 뉴욕, 동양의 서울 이러면 서울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쿄,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와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가론 G2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도시는 G2가 될 수 있죠. 서울이 예를 들면 동경과 북경과 상해랑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 정원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계획은 서울은 메가시티 서울로 가면서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한다. 네. 메가시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과 어떤 포지셔닝을 또 관계를 맺어서 서울이 좀 더 키우고 힘을 가져갈 건가. 그리고 서울의 산업은 어떻게 끌어갈 건가. AI 구조 재편기에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서울의 AI 허브로 만들어내고 R&D라든지 지식 기반한 산업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이제 협력해야 될 사업들을 경기도와 인천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네.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목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는 네. 네. 돈을 어디다가 집중해서 써야 될지 예산 지출을 보면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안 보입니다. 예산 지출 구조를 보면 저는 참 이렇게 결국은 지도자는 꿈을 갖는 건데 이 꿈이 명료해서 좋아요. 서양에는 뉴욕이 있다면 네.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G2. 네, G2, G2. 이름까지. 글로벌 G2. 예. 거기에 정원호가 있다. 응? 가든 파이브. 어? 제가 여의도에 가니까 많은 보좌관들이 좋아하는데 정원호는 가든 파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정원, 아 정원 오. 5. 아. 저 지금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영어 발음이 아니 제 주변에도 구청장님을 조용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네. 그 여론조사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나오는데요. 성동구청장 정원호 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지도 많이 하고. 네. 그냥 정원호만 하면 좀 떨어집니다. 아직 이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가든 5 그래야 되는데 제 연관 검색어 제일 많은 게 정원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은 조금 예, 더 방송을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호가 아니고 정원호. 네. 가든 5. 가든 예. 5다. 네. 그 저는 요즘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제 주변에 이런 걸 보면은 구청장님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조금 전에 이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G2 말씀해 주셨고 뭐 아시아에는 서울이 있다. 그리고 실제 외국 친구들 만나보면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만나보면은 버킷리스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 뉴욕에 가고 싶어였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이 서울에 갈 거야. 네. 뭐 친구랑 갈 거야. 특히 부모님 모시고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도 내내 들었던 게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의 브랜드 네임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축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가신다면 이제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약이 대략 어떤 게 있을지
네. 이거 질문지에 없는 거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예, 저는 일단은 뭐 제가 나가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아까 그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할 거다. 글로벌 G2 도시 서울. 네. 예,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제 계획. 여기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 힘으로 사실은 이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과 경쟁하려면 서울 자체로는 너무 작고 이걸로 저희가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시티 서울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야 그 도시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경쟁의 우위를 잡을 수 있다.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까지 다 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네, 거기에 이제 서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여서 그런 계획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의 생활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네. 생활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이제 주택하고 교통이거든요. 교통. 예, 그래서 네. 교통 문제는 실제로 20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교통 대계획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로 늘어난 건 따릉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보면 이 지하철은 막 붐비고 네. 힘들고 여름에 덥고 막 네. 이렇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 없는데 너무 많고 네, 네. 예, 특히 마을 버스는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서울시 네.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싶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주택 문제. 예, 주택 문제도 세 가지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주택을 살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산 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것에 다 각각 맞게 또 하나는 이제 살기도 하지만 투자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공급들이 돼야 네. 서울의 주택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맛보기. 맛보기. 메가시티, 그다음에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주택 문제도 사는 것, 그다음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예.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좀 각도를 달리해서 구청장을 해보실 때 우리가 왜 정치하다 보면 눈물을 확 쏟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 네, 네, 네. 그런 거를 소개하면 어떤 게 있어요? 아, 이거 또 제가 이렇게 막 또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일 감동했던 거는 제가 이제 반지하 그걸 이제 전수조사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수리를 다 해서 살 수 있게 이제 네네. 집수리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집수리 사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이제 그 공무원들 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업 그렇죠. 잘. 그래서 이제 쭉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기자분한테 한 얘기가 정원호 구청장 죽기 전에 한 번 꼭 더 찍어주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정은호 구청장이 그 가든 파이브가 아니고 가드 파이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응? 예. 근데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죠. 네, 네. 우리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데 이 반지하 전수조사 같은 거나 이 그냥 드림이나 이런 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기들은 어떻게 생겼은 건가요? 뭐 제가 뭐 일하는 그 어떤 이유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더불어 이렇게 행복한 거 이걸 이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제가 민선 그 처음에 됐을 때 초선 때 더불어 행복한이 이제 저희 성동구 앞에 붙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서울, 성동 이거였는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를 보면 이제 같이 행복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힘든 그리고 조금 더 뭐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리비히의 법칙. 예. 그 법칙. 예, 리비히의 법칙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 뭐 질소일산, 칼륨, 물, 햇빛 뭐 이런 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풍부한 요소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풍부해도 뭐 하나만 부족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아, 결핍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루 영양분이 고루 갖춰져서 지는 것이 어떤 게 풍부하고 어떤 게 부족한 것보다 훨씬 성장에는 중요하다. 그걸 그래-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그러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풍부하면 가장 힘든 부분 때문에 절대 그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골고루 이렇게 좀 그러니까 힘든 것을 상향시키면 평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도시에 이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했더니 지금 삶의 질이 굉장히 네. 뛰어서 그런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삼선 하신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동안 이제 행정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으시고 많은 것을 이뤄갔는데 하시면서 그 법적인 문제나 뭐 규제나 네, 네.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정말 뭐 돈이 없어서부터 가장 이제 쉬운 이유가 예산 부족 네. 여러 가지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돈 문제는 뭐 모든 항상. 예, 네, 예, 네. 뭐 그건 돈 지하철.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건 이제 빼고요. 음. 이제 그 어떤 법의 테두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었어요. 상위법 규정이.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이제 이 요청을 하면 네네. 중앙 정부에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도 있고 이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면 또 방법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제 뭘 되려면 될 수 있죠. 뭐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죠. 뭐 안 하려면 충분히 안 예, 하시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해보고자 한다고 하면 뭐라도 그 답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정원호 구청장님 오신다고 제가 맘카페를 뒤져봤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성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성동이 했던 것을 이 서울시로 확산하면은 더 좋은 서울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양론이 막 맘카페에서 오고 가는 거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동 구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정원호는 무엇을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라고 말씀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뭐 저는 좀 전에 뭐 더불어 행복이 이제 제 마음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들과 구민들께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친구 같고 늘 곁에서 어려울 때 도움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되겠다. 예. 구청장님 지금 한 2분 뒤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시청자분들께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의 유일한 연 3선한 지자체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 중에 유일한 지자체장이고 지금 낙후된 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을 이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이 성동구를 오늘날 마용성으로 불리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원호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성동 구민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용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책임 있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 생활 속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정원호, 네, 5, 네,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원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동을 만든 남자. 서양에는 뉴욕이 있다면은 동양에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로 국민을 지킨 사람. 독수리 오형제 정원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 모든 시민들은 우리는 정원을 꿈꿉니다. 가든파이브 정원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깊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성동구 이 작은 지자체에서 많은 변화를 이제 몸소 보여주고 계셔서 어쨌든 부럽고 일단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럽고 앞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응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시면 돼요. 예. 네, 지금까지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옥스퍼드 대학교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가 분노미끼라고 합니다. 분노미끼. 즉 클릭을 위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뜻이죠.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 빛나는 것은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성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사랑받는 이유가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서울시의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정도 모인 자리에 가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가 있는데요. 이제 저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다 가고 나면 우리 여의도 공원 저쪽 그 KBS까지 전부 고도 제한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시지가만 7조 원쯤 됩니다. 저기에 새로운 미래 산업이 싹 터서 G2의 꿈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용산 미군기지는 임기 중에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떠난 지 벌써 오랜 시절이 지났는데 용산의 미군기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10,000평 정도 적습니다. 이곳이 문화로 꼽히는 세계적인 곳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없는 것이 강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청량리 근처에 키스트의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 청량리, 연세대, 신촌,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노원 이 세 곳이 좀 세계적인 우리가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와 MIT가 있어서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고 스탠포드가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저 대학 도시가 멋진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정원호 구청장이 있는 성동 가보고 느낀 건데요. 이 초등학교를 복합화한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를 복합화해서 동네 분들이 수영장도 쓰고 학생도 같이 쓰고 문화시설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부르는 시대가 아니고 희망을 만드는 시대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시도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이승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